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IT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좀비라고 불렀습니다. IT의 한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분명히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이 몇 년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의 말에만 반응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 중심에는 부두교 사제 보코르가 있었습니다. 보코르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내리고 영혼을 다루고 심지어 사람을 죽음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능력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것.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코르는 특정한 가루, 이른바 좀비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이 가루를 몸에 묻히거나 먹게 하면 사람은 서서히 몸이 굳어가며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호흡은 거의 멈추고 심장도 느려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덤이 열립니다. 보코르는 다시 그 사람을 꺼냅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고 의식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깨어난 존재, 그것이 좀비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더 끔찍합니다. 그들은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물건을 나르고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상태, 자유도, 의지도, 감정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IT에서 좀비는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내 몸은 살아있지만 내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 도구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물질이 핵심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독은 사람의 몸을 완전히 마비시키지만 의식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매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시 꺼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같은 존재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IT는 과거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의지 없이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기억이 좀비라는 형태로 남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좀비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겪었던 가장 끔찍한 현실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좀비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공포일까요? 혹은 더 무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명령과 시스템 속에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선택하지 못하는 삶. 그렇다면 현대의 좀비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